지금 펀딩 자금이 외국에서 우리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 좀 그 자료를 통해 보시게 된다면 네. 일단은 첫 번째 펀딩 자금 같은 경우 이제 유럽 주식 펀드인데 유럽 주식 펀드 같은 경우 좀 일찍 들어왔습니다. 한 2월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나가다가 지금 5월 달, 뭐 9월 달 이렇게 하면서 좀씩 들어오고 있고 10월 첫째 주에는 순유입으로 전환했습니다. 네. 그렇다는 거는 이제부터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유럽 주식도 들어오고 있다.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주식이 뭔지, ETF가 뭔지 몰랐던 주린이들, 그들이 성장해 매번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내돈 네토 실존 투자 ETF 수익률 게임쇼 주린이쇼 주식 월드컵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제 곧 11월이면은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이 됩니다. 카타르 월드컵 때문일까요? 홈쇼핑을 보면은 85인치 TV를 엄청 팔아요. 예. 결국 그 카타르 월드컵, 우리 목돈연구소엔 주식 월드컵이 있습니다. 먼저 감독 군단 소개하겠습니다. 주린이들의 든든한 파트너 타이탄 파트너스의 문서진 대표. 네,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입니다. 네, 우리 문서진 대표 지금 머리도 네. 굉장히 어떤 좀 짧게 잘랐습니다. 명하게 잘라셨네요. 네. 네? 깔끔하게. 네, 깔끔하게 잘랐고 어떤 앉아 있는 모습도 이렇게 네.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다소곳하게 앉아 있고 지금 왜 그러는 거예요? 최근 한 2, 3주 동안. 아닙니다. 근데 다시 약간 강세론으로도 갈 수도 뭐 제가 강세론으로 간다는 건 아니고 네. 근데 갈 수도 있겠다라는 약간 몇몇의 좀 시그널이 보였어요. 오늘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려볼 건데 이거는 조금 가능성이 있겠다. 최소한 추세적인 강세장이 진입은 못해도 약세장은 끝날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박스권장으로는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서 그 이야기를 좀 뒤에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그래서 잘랐습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네. 뭐 어떤 큰 고민이 있으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이제 어떤 뭐 큰 결심 내지 이런 건 아니죠? 결심은 없고요. 네. 야, 오히려 더 좀 좋아질 수도 있겠다. 다시 제가 강세론을 펼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단기 강세론자로 변신한 분이죠. 주린이들의 세심한 코치 KD 한국경제개발원 황주명 대표. 네, 안녕하세요. 단기 강세론자 황주명입니다. 간밤에 로블록스 한 20% 올라가 좋았죠? 네, 너무 좋았고요. 황주명 대표. 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카카오가 화제가 있었잖아요. 그 화제가 있고 나서 이제는 웬만한 플랫폼주도 다 빠졌구나. 이제는 반등이구나. 제가 네이버 16만 원일 때 괜찮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17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카카오는 더 빠질 수는 있어도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반등을 만들어내는 원초적인 힘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더 걱정할 일들이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를 빨리 맞았다. 그래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직도 이제 배상에 보상에 또 정부 규제. 그 삼성 SDI가 예전에 2차 전지 배터리 불났을 때 가장 개인들이 많이 매도를 하고 8만 원, 7만 원까지 빠졌다가 70만 원 갔거든요. 80만 원 갔고. 근데 카카오는 네. 그 정도의 힘은 발휘는 못하더라도 사실 이제 카카오뱅크랑 페이가 사실 문제가 좀 있어요. 그 부분은 시간상 말했으면 다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간 이런 부분들이 미리 좀 선반영되면서 오히려 시장의 안정화를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단기 강세론의 이유는 이따가 네네. 또 전해 주실 거죠? 네. 네. 자, 우리 선수들 소개하겠습니다. 현금이 더 갖고 싶다. 현금이 필요하다. 주린이 이효진님. 안녕하세요. 제 네. 일기장 보는 것 같네요. 저의 정말 마음을 쏙 대변하는 소개 멘트였던 것 같아요. 요즘 오늘 이제 패션이 우리 이제 대학 때 어떤 소개팅 봄철에 새내기 시작할 때 새내기들이 이렇게 딱 내일은 사랑 이병헌 박소연 몰라요. 몰라요. 드디어 모르는 게 나왔네. 우이진. 저 우이진. 드라마인가요? 네, 드라마. 청춘 드라마. 저렇게 딱 저 가디건 같은 거 뭐죠? 저 세타를 네. 거꾸로 해서 추워가지고 팔 있는 부분을 이렇게 묶었죠. 약간 목으로 해서. 나이 드니까 추위가 좀 빨리 오더라고요. 네. 자, 드라마 아는 사람만 안다는 내일은 사랑 패션의 우리 여진님. 지금 왜 현금은 왜요? 지금 저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현금이 제가 이제 1,000원밖에 없어가지고 네. 진짜 사고 싶은 게 많은데. 대신 사드립니다. 대신 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익률은 어떤데요 지금? 수익률은
있다가 뭐 네. 딱히 좋은 것도 아니까 미리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사고 싶은 게 많다고 했는데 수익률은 딱히 말씀드리기가 네. 어렵다. 약간 좀 상반되고 있지만은요. 자, 우리 목돈 연구소의 새로운 새내기 패션 이여진님. 자, 잠시 쉬어가고 있다. 싱어송라이터 섹시 도커. 네, 도콩입니다. 몸은 많이 괜찮아졌어요? 아직 그 감기가 다 안 나가지고 불가피하게 또 마스크를 아직 끼고 있는데 네. 혹시 피해가 갈까 해가지고 네. 거의 다 나은 것 같긴 해요. 최근에 네. 너무 살을 빼서 면역력 떨어져서. 면역력도 많이 떨어지고 또 이 일이 너무 이제 방송이 다 끝났는데 네. 리스너업이란 방송이 이제 끝나고 그 끝나니까 이제 제 일로 돌아오면서 너무 바빠져가지고 잠을 잘 못 자다 보니까 예. 주식을 할 시간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좀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은 또 아픈 게 또 많네요. 아무것도 안 한 게. 네, 좋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네. 네. 아프니까 수익 난다를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섹시도커. 자, 주식 월드컵 유튜브 고릴라 보는 라디오로 들어오시면은 화면까지 보시면서 더 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고요. 주린쇼 주식 월드컵 경기 규칙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주린이 쇼 주식 월드컵 경기 규칙입니다. 진격의 박펠레 저 박문성이 알려드립니다. 첫째, 정철진 선수 포함해서 주린이 선수 셋이 각자 200만 원으로 국내 상장 ETF, ETN에 투자하고요. 둘째, 전문가 감독님들이 ETF를 소개하는데요. 자, 여기서 달라진 규칙, 키워드 추첨을 통해 ETF를 소개합니다. 조추첨처럼 말이죠. 셋째, 한 종목에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10%가 넘었다. 그럼 팔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팔아야 됩니다. 넷째, 수익률 계산은 전날 종가로 하고요. 전체 수익률이 가장 높은 선수가 우승에 골! 성공하는 겁니다. 박펠레 제가 우승을 예측해 볼까요? 자, 제 예측은 입니다. 네, 지금 이 코너에서 소개되는 모든 수익률은 전일 종가 기준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먼저 이여진님 수익률 볼까요? 네, 제가 너무너무 갑자기 사고 싶은 게 생긴 게 수익을 제가 조금 많이 봤던 은선물이 또 되게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의 가격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살짝 제가 여쭤봤는데 모두들 괜찮다 은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시고 또 아무튼 뭐 환율이 떨어지면 또 좋나요? 좋나요? 아니, 예. 상관이 없나요? 아니요, 뭐 왜냐면 달러가 약해지면 금은이 살아나니까. 네. 그런 생각을 조금 해가지고 사고 싶어서 한 50만 원 정도가 사고 싶어서 제가 타이거 FN 신재생 에너지를 조금 아쉽지만 거의 그냥 0%에 팔고 이게 한 45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나스닥 선물 하나 있었는데 이것도 그냥 파란불이 보기 싫어가지고 이것도 같이 팔아서 그걸로 은선물을 50만 원어치 샀는데 이게 마이너스 3%까지 또 다시 떨어졌고요. 네. 코덱스 달러 인버스 2배짜리가 플러스 0.3%, 그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가 0.4% 수익으로 간당간당한데 제가 어제 오후에 에세플러스 글로벌 플랫폼이 한 마이너스 9점 몇 프로 해가지고 뭐 이러고 그냥 말았는데 끝나고 보니까 마이너스 10%가 넘었더라고요. 이걸 마지막에.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어제건 저는 또 규칙을 한번 벌칙을 받아야 되나요? 아무튼 그리고 현금이 1,849원 있어가지고 저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9%입니다. 지금 비중 1위가 비중 1위는 달러예요. 그리고 은선물이 2위인가요? 달러 인버스죠. 네, 맞습니다. 네, 은선물이 두 번째 50만 원에 있고 코덱스 레버리지랑 S 플러스가 30만 원씩 있어요. 괜찮죠? 포지션 나쁘지 않네. 네, 근데 전형적인 상승장으로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마이너스 9%일까요? 이게 모든 게 달러만 힘 빠지면 달러 약세만 되면 진짜 그대로 날아가겠네요. 하늘로 솟구치는 이제 그런 포지션이고요. 자, 근데 저희가 이제 마이너스 10%가 이렇게 보이면 원래 시작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벌칙, 수치심의 벌칙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하락장에 여기까지 한다는 것이 좀 너무 심하다라고 해서 지난번부터 이제 벌칙은
커피 쿠폰으로 네네네네. 신청하기로 했으니까요. 네. 자, 오늘 여진님이 청취자 커피 쿠폰을 쏘는 걸로 하고 네. 이 에셋 글로벌 플랫폼도 팔아야 이제 되나요? 아니요, 물 타거나 이렇게 해서 수익률을 낮춰주시면 이번 건에서는 물 탈 네. 필요 없이 오늘 폭등해가지고 지금 네. 다시 5%가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내일 또 폭락하면 또 마이너스 10%니까 네, 알겠습니다. 주의를 기울이시고요.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할게요. 자, 여진님. 계속 말씀드리지만 달러만 이게 그렇죠, 꺾이면 이거는. 와, 여진님은 그냥 하루에 그쵸. 하루에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있다가 여진님이 쏘는 청취자 커피 쿠폰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토코. 이게 뭡니까? 네, do nothing.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못한 게 맞는데 이번에는 네. 아파가지고 네, 네. 또 이제 이 주식 특성상 이제 3시 반에 이제 장이 끝나니까 네. 이게 녹음실이나 이렇게 한번 들어가면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녹음이 끝날 때까지. 그래가지고 불가피하게 또 못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예약은 다 걸어놨는데 제가 좀 약간 그 빅스 할 때 좀 약간 욕심을 좀 부려서 하는 스타일이라서 욕심이 없다고 지난번에 그러니까 하셨는데 최대한 싸게 달려고. 예. 구매 금액을 되게 욕심 부려서 매수를 걸어놓는데 그게 안 사지면은 사지 말자. 그날 괜찮다. 포기다. 네, 좋은 왜냐면 전략인 것 같아요. 조금 약간 떨어져 있으면 사고 싶어지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저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네. 현금이 지금 197만 원 그대로 아직 있습니다. 네. 약간 전화위복인 것 같습니다. 또 괜히 빅스 샀다가는 또 진짜 네. 전략은 좀 있나요? 앞으로 200만 원을 어떻게 쓸? 근데 또 지금 뭐 오늘 또 중요한 날인가요 혹시? 중요하죠. 오늘 넷플릭스 실적이 있으니까. 그러나 좀 덜 중요한 날. 덜 중요한 덜 날. 중요한 날. 좀 아쉽네요. 내일 또 중요한 날인지 제가 또 한번 그 SNS로 한번 수요일날도 여쭤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진짜 만약에 여진님한테 200만 원이 있으면 진짜 좋겠죠. 네. 진짜 그러면. 그러니까요. 저 50만 원만 주시면 안 돼요. 자, 도코의 다음 행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빅스를 선택할지 아니면은 다른 포털을 구축할지요. 저는 이제 퓨처 모빌리티와 은선물 두 개가 있는데요. 퓨처 모빌리티가 많이 약진을 했고 오늘은 또 아침에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 또 당당 플러스를 지금 보이면서 제가 다음 금요일을 그런데 또 모르죠. 내일 오늘 밤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는 은과 퓨처 모빌리티 하고 제가 은을 이제 팔아가지고 퓨처 모빌리티 물을 타가지고 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비중이 퓨처 모빌리티 얼마예요? 150만 원이에요. 150만 원. 저는 이제 모빌리티맨입니다. 네. 제 200만 원 대비 수익률 마이너스 2.01%고요. 자, 이번 라운드 순위 보면 1위 do nothing 아무것도 안 한 도코가 마이너스 0.6%로 1위. 제가 마이너스 2%, 그다음에 3위 이여진님이 마이너스 9% 이렇게 이번 라운드를 마치겠고요. 자, 시장 전망 문서진 감독 시간입니다. 조금은 희망이 있다. 조금은 변화가 확실하게 감지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꽁 잡는 게 매다. 라는 속담이 있는데 제가 지난 주말에 느꼈던 건 뭐냐면 파월 잡는 건 옐런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그 옐런 재무부 장관이 약간 뉘앙스를 띄우긴 했어요. 그 연설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시중은행 특히 미국 시중은행 국채 시장에서 유동성 위기가 있다. 요거를 우리가 좀 감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옐런 재무부 장관이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스탠딩 레포가 있으니까 시중은행들 보고 그걸 활용하라고 했는데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웃긴 게 그럼 왜 활용을 안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다 아는데 근데 활용할 이유가 없죠. 왜?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게 눈에 뻔한데 그럴 거면 그냥 미 국채를 그냥 매도를 하고 현금화를 확보하는 게 맞지. 괜히 스탠딩 레포로 그냥 맡겨놓는 것보다는 오히려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게 너무 확실하니까 미국 그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굳이 스탠딩 레포를 이용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재무부가 그 실제로 시중은행에 물어봤어요. 이게 로이터 통신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재무부가 너희 진짜 안 위험하니? 혹시라도 위험하면 우리가 사줄까? 그러니까 바이백이라 하죠. 그 재무부가 그러면 채권을 사줄까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까지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던 이유인데
이슈였는데 결국은 이 이슈까지 그러니까 미국까지도 영국처럼 지금 국채 시장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걸 인지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물론 저는 이걸 가지고 연준이 피봇을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이제 금리 인하로 돌린다라는 건 아닌데 최소한 이렇게 되면 연준이 QT는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일단 지금보다는 연준은 확실하게 덜 매파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속 이제 재무부가 이 상황에서 계속 이제 그러니까 야 이제 더 이상 긴축은 좀 힘들 것 같아라는 뉘앙스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연준의 생각은 그거죠. 미국 이해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건 맞아요. 근데 미국의 경제 지표에 대한 문제는 없는데 국채 시장의 문제가 터져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이 훼손된다. 그러면 연준은 사실상 이거를 가만히 놔둘지는 않을 거고. 연준 또한 엄청 그쵸? 많이 채권을 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연준은 사실 이제 이 파월 의장이 이제 다음엔 임기를 안 할 거니까. 그 만약에 파월이 이대로 그냥 임기가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서번스에 버금가는 안 좋은 그러니까 정책에 실각을 했던 인물로 이 평가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인플레이션을 못 잡은 건 변명 여지는 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사태도 터졌고 공급망 관련 부분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금리 인상을 너무 강하게 드라이브를 해서 만약에 국채 시장을 부서뜨리는 거는 그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 연준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까지 제가 보기 오명을 쓰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고 이게 토요일 날 느껴졌어요. 왜? 블라드 총재는 연준 내에서 가장 선행을 하는 정책에 대한 선행성이 좀 빠른 사람입니다. 천재죠. 예, 네. 그러니까 그 팬데믹 터졌을 때 빨리 금리 인하 하라고 했고 그다음에 작년에 빨리 금리 인상을 하라고 했는데 딱 블라드 총재가 말했어요. 올해까지 금리 인상하면 뭐 내년에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연준의 피봇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는 거죠. 네. 국제 시장이 무너지는 걸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잘하면 이거는 최소한 이걸로 급등은 못 시키겠지만 바닥은 잡을 수 있을 만한 흐름은 나왔다라는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하는 거예요. 네. 좀 전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아주 네.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지금 이슈 중에 하나가 국채 금리. 나라가 보증하는 채권의 금리가 솟구치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영국도 튀어오르고 그렇죠. 미국도 튀어오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됐든 당국이 나서서 막아주겠다. 눌러준다. 그러니까 요 금리만 안 오르게 눌러주게 되면 솔직히 달러 강세도 꺾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달러 풀어가지고 금리 눌렀다는 거 확인이 되는데 누가 달러를 또 좋아해집니까? 그래서 그런 맞죠.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예. 예, 그럼 달러 강도 풀린다. 풀릴 것 같습니다. 네, 확실하게. 좋습니다. 오늘 문서진 대표의 아주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이 지금 갑자기 이제 생기가 좀 도시는 것 돕니다. 같아요. 예, 예, 제가 그동안. 이거 딱 블라드 총재 말 듣고 바로 제가 미용실 예약해서 머리 딱 끊었습니다. 아하, 좋습니다. 네, 네. 블라드 총재 머리 같이 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면 블라드 머리를 총재 이렇게 끊었어요. 했거든요. 사진이 있나요? 지금? 블라드 네, 총재가 갖고 딱 와요. 이렇게 이 옆에 컷.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자 다음 우리 황주명 대표 단기 강세론자. 네. 아까 전에 또 이유 단기 강세. 그래서 이제 저는 강세론을 저번 주부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비싸게 생기셨는데. 네. 근데 이제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200 밑에서 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미국 증시도 그렇지만 그 펀딩 자금을 보게 되면 지금 펀딩 자금이 외국에서 우리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 좀 그 자료를 통해 보시게 된다면 네. 일단은 첫 번째 펀딩 자금 같은 경우 이제 유럽 주식 펀드인데 유럽 주식 펀드 같은 경우는 좀 일찍 들어왔습니다. 한 2월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나가다가 지금 5월 달, 뭐 9월 달 이렇게 하면서 좀씩 들어오고 있고 10월 첫째 주에는 순유입으로 전환했습니다. 네. 그렇다는 거는 이제부터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유럽 주식도 들어오고 있다. 펀딩 자금. 두 번째로는 제가 이렇게 막 남이 자금 확인 막 안 하는데 지금 워낙 시장이 급하다 보니까 네. 두 번째 펀딩으로 이제 싱가포르와 노르웨이 자금입니다. 싱가포르와 노르웨이도 일찍부터 우리나라 주식을 네. 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주식은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제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요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10월 둘째 주부터 2200 내려올 때 갑니다라고 말씀드렸다는 부분이 여기에 이제 기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임계 수준에 대한 자료를 보시게 되면 4.5%가 넘어가게 되면 리스크가 딱 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뭐냐면 침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실제 기준금리가 자연이자율을 넘어섰을 경우에는 리스크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4.5% 구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저는 이제 4.5가 됐을 경우에는 거의
동일한 입장으로 인하 쪽 이슈가 있다면 인하 안 하더라도 금리 인상은 멈춘다. 네, 인상은 멈추겠죠. 네. 인상은 멈추고 하반기부터 이제 인하 쪽 내년 하반기부터는 그런 이슈가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끝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좀 이제 터트릴 건 미리 터트리자가 좋다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나쁜 게 내놓을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여기서 지금 나쁜 걸 고민하는 게 더 힘들거든요. 여기서 최악의 상황에서 나쁜 거 고민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러시아 미사일 쏘는 거. 그거 그거 말고는 어차피 다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해외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제 국내 쪽에 좀 더 실제적인 포커싱을 보게 되면 어제부터 운용사라든지 자문사 쪽에서 숏을 많이 정리하고요. 네. 롱 포지션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매수 포지션 쪽을 많이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익 자체가 매도로 쳤을 경우에 수익이 나는 경우들이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길게 보고 있는 매수 포지션을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클라우드 쪽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거다. 그러니까 플랫폼도 이제는 정부 쪽에서도 전국적으로 할 테니까 힘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럽계 자금 또 싱가포르, 노르웨이 자금이 국내에 속속 들어왔다. 이것은 결국 2200 밑은 할만하다는 대형 자금이다. 네네. 그런 거죠. 미국 금리 4.5%가 맥시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